안녕하세요, 이서비입니다. 아마 올 9월에 출시할 아이폰 15. 이 아이폰 15에 관련해서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주제 중 하나는 세계적인 트렌드가 USB Type-C로 되어가고 있는데 아이폰은 계속해서 라이트닝만 고집해 오는지라 많은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럽연합에서는 계속해서 아이폰의 단자를 Type-C로 통합시키려 했고, 그러한 노력 덕분인지 많은 애플 팬분들은 아이폰 13, 12 때부터 제발 Type-C! 라고 간절히 기원했으나 아이폰 14까지도 라이트닝을 탑재하면서 이거 좀 이라는 탄식을 자아냈죠. 그리고 다가올 새로운 아이폰 15부터는 구체적인 루머가 들려오면서 라이트닝을 버리고 타입C로 탑재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해 오늘 정리해보려고 해요. 먼저 스마트폰 단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것도 살짝 재밌기도 합니다. 이 역사를 아주 오래 전 것까지 이야기하자면 옛날에 TTA 충전기 24핀, 20핀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비교적 최근부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출시하면서 2010년부터 대략 한 2018년도까지 마이크로 5핀 단자를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짧게 쓰이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마이크로 5핀을 달고 나오는 제품들이 간혹 존재하기도 해요. 이것에 대해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대부분 5핀이라서 좀 이제 표준화된 그러한 이제 단자라고 볼 수도 있기도 하지만 이 5핀이 진짜 화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지금과는 다르게 앞뒤에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맨날 잘못 꺼져서 이제 되돌려서 꼽는 그러한 현상도 있었죠. 이후 2014년 USB Type-C라는 단자에 대한 규격이 공개되었고 2016년 아마 2017년 정도 사이일 거예요. 이때 슬슬 USB Type-C로 여러 전자제품들이 기존 마이크로 5핀에서 USB Type-C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Type-C가 나왔을 때 반응도 되게 좋았어요. 5핀에서 그 불만족스러웠던 방향성 요것도 타입C에 와서는 앞뒤로 꽂아도 상관없게 되었고, 특히 다른 기기들에 대한 이제 단자 규격을 모두 타입C로 하나로 통일시켰다는 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죠. 다만 초기에는 타입C 단자에 대한 단가가 좀 비싸서인지 플래그십들은 비교적 좀 짧은 시간에 많이 전환이 이루어졌지만 저가형 제품들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요. 근데 여기서도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의외로 이 타입C 단자에 대한 전환, 이 도입은 애플이 굉장히 빨랐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2015년 3월 12일 맥북부터 과감히 A타입을 버리고 모든 포트를 타입C로 전환했으니까요. 아니, 거의 애플이 최초였지 않나? 아니면 넥서스 폰이 먼저였나? 그리고 애플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2018년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12.9인치 3세대에서 USB 타입C 도입을 시작하면서 이런 것을 보잖아요. 그럼 애플은 타입C 단자에 대해서 진심이었던 거지. 무려 작년이 2022년 10월 19일에는 아이패드, 그것도 보급형인 가장 엔트리급 아이패드마저 USB 타입C로 전환을 하면서 아이패드군에서 라이트닝 단자는 이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애플이 마냥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게 이게 애플이 좀 지멋대로이긴 하거든요. 애플은 2003년 아이팟 클래식부터 30핀을 하는 단자를 사용해왔고 이후 2011년인 아이폰 4S, 아이패드 3세대까지도 30핀 단자를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거의 지긋지긋하죠. 특히 그 30핀 단자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자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도 있었고, 또 그 당시 애플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건 애플 케이블 내구성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단선되거나 끊어지는 현상도 되게 많았어요. 그렇게 욕을 먹다가 이후 2012년 애플은 아이폰 5를 공개하면서 드디어 30핀을 버리고 라이트닝이라는 새로운 단자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라이트닝 단자를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울고 먹고 있죠. 그 당시 애플에서 라이트닝 단자를 도입했을 때는 반응이 좋았습니다. 왜냐면 그때 비교군인 5핀에 비해 어느 방향으로 꽂아도 인식한다는 점이 좋았고 30핀에 비해 단자가 굉장히 작았거든요. 문제는 왜 그걸 지금까지 쓰냐 이거지. 하지만 이제 들려온 소식을 보면 평생 그 라이트닝이나 고집을 할 것이지 왜 이번엔 고집을 꺾지 못하고 USB 타입C로 갈아타는 걸까요? 이것도 알고 보면 역사가 꽤 길었습니다. 왜냐면 유럽연합, 즉 EU에서는 여러가지 전자기기들에 대한 환경 문제도 있고 애플이 예전에 환경 문제 때문에 충전기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매번 전자기기를 살 때 충전기를 주다 보니까 이제는 충전기가 많이 쌓이기도 하고 하나의 케이블과 충전기로 모든 기기를 충전할 수 있게 통합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EU에서는 충전 규격 표준화에 대한 압박을 2014년부터 해왔고, 이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매년 아이폰에 언제 C타입이 들어오지? 언제 들어오지? 이게 통과되면 아이폰도 바꿔야 하는데 언제 바꾸지? 라고 기다리신 분들도 많았죠. 왜냐면 애플이 똥꼬집을 계속 부릴 수 없는 게 만약 이 유럽연합에서 하는 게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유럽만 C타입 아이폰을 만들고 나머지 국가는 라이트닝으로 만든다면 두 가지의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단가나 여러 가지모로 애플이 손해거든요. 그러한 의견이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흘러왔고 결국
작년 2020년 6월 충전 규격을 표준화하라는 임시 승인이 나게 되었고 2024년 말, 더 정확하게는 2024년 12월 28일부터 스마트폰, 태블릿, 디지털 카메라 제조업체는 USB Type-C 충전 규격을 채택해야 된다는 지침이 가결되었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보게 된다면 규제 대상의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유럽에서 판매되는 전자기기이고 최대 100W로 작동하는 제품들에만 해당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목록에 없는 노트북 업체 같은 경우에는 2026년 4월 28일까지 유예를 둔다고 하기는 하는데 사실 이제는 PD 충전이 기본으로 되어가고 있어서 이거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어쩌면 EU에서 가결된 안을 보잖아요. 2024년 12월 28일부터라고 했으니까 2023년 9월에 아이폰 15가 출시되고 2024년 9월에 아이폰 16이 출시되고 그렇게 버티고 존버하다가 2025년인 9월을 아이폰 17이 나올 때 C타입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애플에서는 그렇게 하진 않겠죠. 왜냐면 애플은 생색내기 왕이거든요. 즉 2년 뒤에 바꿔도 문제가 없지만 아이폰 15부터 C타입으로 바꾸고 나서 우리는 EU에서 이야기한 것보다 2년이나 더 빨리 탑재를 했다. 원래 하려고 했으면 소비자의 편의 때문에 바꿨지 EU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바꾼 게 아니다 라고 말장난하고 생색을 오지게 낼 수 있거든요. 지금 봐도 아이폰 15 키노트 예측이 가능한데 한 사람이 나오고 풀어놓은 환경 같은 거 나오고 아니면 그 애플 캠퍼스 이제 그 뚜껑이 올라가거나 해서 환경을 위해 우리는 C타입으로 넣었다. 그렇기 때문에 C타입 케이블 하나로 요거 다른 디바이스 모두 통합해서 충전할 수 있어서 환경에 되게 좋다 라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 루머와 자료들에 의하면 아이폰 15부터 들어갈 것이라는 게 사실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실제로 맥 루머스의 기사를 보잖아요. USB Type-C가 적용된 아이폰 15 프로 하우징이 처음 공개되기도 했고 또 다른 루머에 의하면 아이폰 15 시리즈용 MFI USB Type-C 인증 케이블이 양산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을 수 있었죠. 근데 또 안 좋은 소식이 뭔지 알아요? 앞서 말했다시피 MFI 인증을 받은 케이블, 이 MFI라는 게 Made for iPhone으로 인증, 그러니까 애플에 있는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것도 이제 비용이 꽤 들거든요. 그렇다 보니 애플이 딱 할 만한 거 있잖아요. 다른 서드파티를 꽂았을 때 이 액세서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지금 예측해볼 수 있는 거는 비인증 케이블의 경우 데이터 속도가 감소하거나 충전 속도를 제한하는 케이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애플에서는 순수히 타입C로 바꾸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또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또 신기한 건 이때까지 출시한 C타입용 아이패드나 맥을 보잖아요. 그러면 또 이러한 인증 케이블을 구분할 수 있는 IC용 칩이 또 없어요. 그렇다 보니 애플에서 이러한 걸로 장난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EU에서 이제 뭐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많은 루머들이 뒷받침할 근거로 인해 USB Type-C를 아이폰 15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거는 기정사실화된 듯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이제 좀 루머를 보자면 구체적인 루머를 봤을 때 USB Type-C 말고 아이폰 15에서는 꽤 큰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제조 공장에서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초기 CAD 모델을 보면 가장자리가 둥근 곡선 형태로 바뀌어지고 카툭티도 더욱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러한 디자인적인 변화는 지금 완전 각진 아이폰의 디자인이라면 새로운 맥북과 맥북 프로에 나왔던 것처럼 그러한 디자인에서 끝쪽만 둥그러진 신형 맥북과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또 버튼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예전부터 애플에서는 이러한 루머가 흘러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여기서 보면 볼륨 키도 물리 버튼이 아닌 정전식 버튼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하고 이것은 사용자가 누르는 위치에 따라 양방향으로 작동하는 새로운 단일형 버튼이 적용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치 그거죠. 지금은 물리적인 이제 볼륨 버튼이 있지만 이게 바뀌게 된다면 마치 예전 아이폰 7 때 적용된 홈 버튼 그 터치 아이디처럼 실제로 눌리진 않지만 햅틱 반응으로 눌리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그러한 버튼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을 때의 단점이라면 케이스를 쓰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것 외에도 디스플레이의 베젤이 얇아진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이거는 일반 사용자분들은 좋아할 만한 소식. 이제는 애플에서 노치를 버리고 모두 다이내믹 아일랜드를 탑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정말 아쉬운 점이라면 2023년 모델인데 일반 모델은 여전히 60Hz를 지원할 것이라는 점. 야, 이제 맥세이프의 무선 충전에 적응하고 나니까 이제서야 애플이 또 C타입을 적용하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라도 C타입이 적용되어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14를 건너뛰고 15를 존버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존버의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이제 구체적인 루머가 하나하나씩 흘러나오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 가장 관심 있는 거라면 다른 것보다 큰 변화, 그 물리적인 버튼을 어떻게 정전식 버튼으로 바꿀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표현했을 것인지가 지금은 가장 기대가 되는데요. 이젠 이런 것도 대부분 다 C타입이에요. C타입이고 보조 배터리 이것도 C타입이고 충전기도 C타입이고
아, 얘는 또 마이크로 오핀이네요. 이런 게 아직까지 간혹 남아 있기는 해요.